future. 2019년 기해년은 단기 4352년, 불기 2563년, 이슬람력 1440년에서 1441년으로 넘어가는 해입니다. 2010년대의 마지막 연도고 황금돼지의 해이기도 합니다. 황금돼지띠의 해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재물복이 있다 해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인간이 로봇과 공존하는 세계를 그린 영화 블레이드 러너와 인류를 복제해 우수한 인류만 낳고 길러내는 디스토피아를 보여주는 아일랜드가 그리는 미래가 2019년이었는데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내년 공휴일은 66일로 올해보다 3일 줄어듭니다. 가장 긴 황금 연휴는 민족의 명절 설로 2월 3일 일요일부터 6일 수요일까지 5일간 쉴 수 있습니다. 추석은 나흘 연휴로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쉽니다. 최저임금은 올해 7,530원에서 10.9% 오른 8,350원입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174만 5,150원입니다. 아참, 수능은 11월 14일이고요. 자, 이제 2019년에 일어날 일들을 거국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죠.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1운동은 일제강점기 한민족 최대의 독립운동으로 꼽히는데요. 민족 대표 33인이 종로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모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같은 시각 평양, 의주, 선천, 원산 등에서 만세 시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 4월까지 전국적으로 수천 회의 만세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역사학자 박은식 선생의 한국독립운동 지열사에 따르면 3.1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약 200여만 명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족해방 분위기에 불씨가 돼 민족교육기관, 여성단체, 의열단 등 무장 레지스탕스와 독립군 탄생의 계기가 됐습니다. 정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종로 3.1대로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국제학술대회를 여는 등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계획입니다. 최근엔 안국역에 3.1운동 기념 조형물이 들어섰고 3.1운동 기념주화 2종의 예약도 마감됐는데요. 한국조폐공사는 4월 3종의 은하에 대한 추가 판매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한 지 100년째가 되는 해기도 합니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보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이라는 연호는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을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건국절 논란이 있지만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연설에서 2019년을 건국 100주년으로 규정했습니다. 서양 주요 국가들은 독립선언 100주년이 되는 해에 국가의 기틀을 새로 잡고 이를 재조명하는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관가의 한 공무원은 이전 정부가 임시정부의 활동을 부정하는 분위기라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길 기념물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다들 한 번씩 이 화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불굴의 한국인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이를 피하는 방법도 개발했죠. 바로 HTTPS 접속 방식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고 그런 사이트들의 접속이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정부에서 HTTPS를 막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해 대책을 내놓습니다. 5월 23일 불법 공유 사이트인 밤토끼 운영자 검거를 시작으로 여러 불법 사이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가장 중요한 차단 방안 중 하나가 바로 HTTPS 차단입니다. 앞으로 시행할 대책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네트워크 장비 감시를 통한 DNS 차단. 둘째, 암호화 기술인 SNI를 통한 원천 차단입니다. 이 기술의 내용 그리고 관련 논란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죠. 결론은 앞으로 원하는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좀 더 창의적이어야 할 것 같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정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지난 29일 통일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이 1조 1,004억 원으로 올해보다 14.4%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이 1조 원이 넘는 건 3년 만에 처음입니다. 4,289억 원을 배정해 북한의 노후철도와 도로 구간을 개선하는 우리 기업에 지불합니다. 이산가족 교류 지원이 336억 원으로 올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사회교류가 205억 원, 산림협력이 4,513억 원으로 편성됩니다. 휴전선 인근에선 남북이 각각 GP 10곳씩을 폭파시켰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내년엔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에서 공동유해 발굴도 진행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전에 평양을 초청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대북 제재가 풀리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고도 말했는데요.
저는 언제쯤 북한에 가볼 수 있을까요? 하남 신도시 분들께 희소식이 있습니다. 내년 6월엔 수도권 전철 5호선 1단계 구간이 개통됩니다. 하남시 최초의 도시철도로 상일동 5호선역에서 미사리 조정경기장이 있는 풍산역까지 이어집니다. 하남에 지하철이 없어서 고생하셨을 텐데 내년부터는 편하게 소화하시겠네요. 7월 25일엔 김포 도시철도가 개통됩니다. 김포 양촌과 김포공항을 잇는 전철이 들어서는데 원래 1시간 걸리던 거리가 20분으로 줄 것 같습니다. 12월엔 분당선과 수인선이 연결돼서 운행되고 이 밖에도 경의중앙선 임진강역 연장, 서울 지하철 6호선 신내역 연장, 인천 월미궤도 차량 개통, 대구 안심역 하양역을 잇는 대구 1호선 하양 연장 사업 착공도 이뤄집니다. 내년 9월부터 자동차 번호판이 바뀝니다. 앞 숫자 2자리에 한 자리가 추가돼 3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땡땡가 땡땡땡땡 형식이었던 번호판이 땡땡땡가 땡땡땡땡 형식으로 바뀌는 것이죠. 내년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번호판에 적용됩니다. 자동차 증가로 발급 가능한 번호가 모두 소진된 게 원인이었다고 하네요. 원래는 숫자 하나를 추가하는 방안 말고 있던 한글에 받침을 추가하는 방안 중에 고민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행 책에는 2200만 개의 번호를 표현했는데 숫자 하나를 더 추가하면 약 2억 1000개가 늘어난다고 하네요. 늘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전화번호와 자동차 번호를 일치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는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2019년 12월 31일까지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토록 했습니다. 대체복무제 형태가 기존 군복무와 다른 건 뭘지 문 남성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역 복무기간의 약 1.5배 기간의 합숙 형태를 권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방안을 36개월간의 교도소 근무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부산 해운대 앞 포스코 건설이 짓는 101층짜리 LCT 더샵이 11월 정식 개장한다고 합니다. 창원에는 NC 다이노스의 새 홈구장이 3월 22일 문을 열고요. 롯데월드 어드벤처 개장 30주년도 있어 다양한 행사가 열릴 것도 같네요. 어려운 미래 이야기, 퓨처가 대신 고민해드립니다. 여러분은 구독과 추천만 하세요.